그리고 지금 엔캠 편출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한국 증시 소외 단면, 8월 MS지수 편출에 더 주목하는 이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이 편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NH투자증권은 오리온, 현대건설, 현대제철, 엔캠을 추가적으로 편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꼽았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인공지능 AI 거품론, NKD 트레이딩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패시브 자금 편출에 따른 리스크를 얹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쵸,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엔캠이 단기적으로 이 패시브 자금이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1,400억 원의, 그쵸, 규모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생각보다 강력하죠. 사실상 1,30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주식수로 따지면은 몇 주입니까? 주당 지금 뭐 지금 금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한 70만 주에서 80만 주 정도 외국인 물량이 나간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투자자 외면 동향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130만 주를 매수했는데, 아니 얘네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봅시다. 얘네가 이제 편출돼서 나간다고 하면은 1,300억어치를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죠? 근데 시장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얘네 순전히 5월에 MSCI 들어와서 8월에 편출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 나가야 된단 말이야. 돈이.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NKM이 편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좀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주가를 좀 올려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도,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구간에서 편출당하면 너무 큰 손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엔캠 영상 찍어볼 건데, 일단 반등이 최근에 두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 4% 반등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요. 이 구간. 자, 엔캠은요, 이 17만 5천 원 이 자리만 넘어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 최근에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엔캠이 빠졌던 날짜가 이때부터거든요. 뭐 요때로 볼까요? 이 구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요때부터 5월 29일, 그러니까 즉 3달 전부터 이 21선 있죠? 21선 초록 색깔. 이거 21선을 한 번도 못 들어줬거든요. 보시면 알죠? 흐름이 보이죠? 이 21선을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21선에서 뭐가 나왔다? 계속해서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에 가까이 간 적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보면 21선 벌어져 있죠. 그쵸? 21선 벌어져 있고 21선 벌어져 있고 계속해서 21선이 벌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주가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 붙어줄라 했죠. 붙어줄라 했는데 다시 한번 멀어지고 지금 21선 또 붙어줘 줄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21선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1선. 우리가 보통 5일선이 21선을 뚫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반등에 대한 타점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기술적인 저항 부분은 56일선, 즉 21만원 구간에 일단 1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현재 들고 있을 거고, 이 반등을 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빠질 때는 매도하는 게 아니다. 빠질 땐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할 때를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21선 이격이 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17만 5천 원짜리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흐름상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코스닥이 1% 오르고 2차 전지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2차 전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엔캠이 일단 4.6% 정도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엔캠이 일단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급등이 나오는 걸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급등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일단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이걸 또 들으시면 나가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구간까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정도 밀렸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대응을 하기 싫고 나는 계속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세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면은 제가 어쨌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매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지금 자리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팔자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할 수 있으니 뭐하자? 비중에 대한 조절을 일단 좀 들어가자. 그래서 이 비중 조절에 대한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아마 시장이 크게 막 솔직히 좋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일정 보면 여기 일정이 있죠. 자, 10일부터 16일까지가 좀 중요한데 먼저 우리 15일에 뭐예요? 8월 15일에 광복절이죠. 광복절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모아야 된다?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가 좀 줄어든 상태다. 사실상 광복절 전에 뭐 살려고 안 하잖아요. 뭐 이때 놀러 가려고 돈 뽑은 사람은 있지. 광복절인데 하루 쉬는데 여기서 막 추가 매수하고 매수 심리가 좋은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크게 좋은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조금 관망하는 그런 좀 반응으로 보셔야 되고 아마 요부터 18일부터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이제 잭슨홀 미팅하고 FOMC 의사락 공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점 전후로 좀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9월 10일에 미국 대선 토론이 있죠. 대선 토론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관망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CPI 관련된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 CPI 발표를 할 때요. CPI 발표할 때 CPI가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아요. 너무 높게 나와도 안 좋고 그냥 예상치 적절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게 낮게 나오면 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경기 침체인가? 소비가 둔화됐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또 CPI가 안 잡히면 뭐야 물가가 안 잡히네? 근데 실업률은 증가했잖아. 이거 경기 침체 오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예상 CPI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CPI 그대로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분위기에선. 그리고 17, 16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변동성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구간 일단 관망세가 짙어지는 시장에서 매수는 좀 자제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캠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 타점 나왔을 때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눈을 말씀드리지만 일단 17만 5천원 구간 넘어줘야 하고요. 보면 여기 분봉을 보면은 먼저 전저점 구간이 여기긴 한데 그쵸? 여기? 요 자리 보이시죠? 여기를 좀 넘어주고 있긴 해요. 넘어주고 있긴 한데 요 자리 넘어주고 있긴 한데 요거보다 더 가야죠. 17만 5천원 정도는 넘어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자리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단기적으로 그냥 추세를 단기적인 추세입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이어보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이 흐름을 돌려주려면 적어도 17만 5천원 구간 위로는 조금 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메모장에 써 놓으세요. 17만 5천원 구간 확인하자. 여기 구간 넘어가는 순간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가서 버텨주는 순간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고 자, 주봉으로 볼 때는 참 너무나 아쉬운 흐름이죠. 사실상 주봉상 지지 구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지지 구간이 이탈이 돼버렸고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봉상 지지 구간 아까 머리 말씀드렸던 21만원 구간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봉상 20 주봉선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상 보면은 월봉상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21만원 구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강하게 나온다 했을 때 기술적 반등 25만원 이렇게까지 좀 보여지니까 이 부분 꼭 대응하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 혹시나 NKM 관련돼서 내가 좀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으면요 이쪽에 텔레그램 방 있으니까 위에 번호 있죠 010-9201 6329 이쪽으로 NKM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받아보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급등하는 타이밍 놓치지 말고
대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엔캠 입장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우리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엔캠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움직임을 해줘야 된다. 매도에 대한 움직임, 비중 줄여야 되는 움직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쨌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차 전지가 올랐던 이유는 미국의 IRA 법안 정책 때문에 올랐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냐,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물보안법에 관련 내용, 이런 내용들도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IRA 법안 다음으로는 이 바이오주를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가요. 이 파워 섹터를 잠깐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주일 등락률,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뭐 나오는 건 없지만 보면 의료 정밀과 헬스케어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코스피 200 헬스케어 쪽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등락률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1개월간 등락률 상승. 여기 보면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엠폭스, 그죠? 진단 키트, 진단 치료제, 치료제 백신 쪽이 계속 올라가죠.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다 상위 10개가 다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주도는 뭐야? 주도는 바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엔캠에 대한 손실, 급등해서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뭘 해야 된다? 바이오주를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정리하고 바이오주 담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히든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은 정말로 주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대봉에르스도 있을 거고, 대화제약도 40%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이러한 부분들 전부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까지 공유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엔캠의 지금 자리, 왜 내가 17만 5천원 구간, 제가 왜 17만 5천원 구간을 주목하고 확인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내려오는 흐름에서 분명히 이 꼭대기마다 물린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린 사람을 탈출시켜주는 가격이 17만 5천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탈출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기법 또는 이런 검색기까지 받아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지금 구간 확실한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선택을 일단 하세요. 내가 장투할지 정말 기술적 반등이 정리할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엔캠이라고 남기셔서 대응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 엔캠 편출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한국 증시 소외 단면, 8월 MS지수 편출에 더 주목하는 이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이 편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NH투자증권은 오리온, 현대건설, 현대제철, 엔캠을 추가적으로 편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꼽았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인공지능 AI 거품론, NKD 트레이딩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패시브 자금 편출에 따른 리스크를 얹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쵸,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엔캠이 단기적으로 이 패시브 자금이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1,400억 원의 그쵸? 규모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생각보다 강력하죠. 사실상 1,30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주식수로 따지면은 몇 주입니까? 주당 지금 지금 금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한 70만 주에서 80만 주 정도 외국인 물량이 나간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투자자를 외면 동향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130만 주를 매수했는데, 아니 얘네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봅시다. 얘네가 이제 편출돼서 나간다고 하면은 1,300억어치를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죠? 근데 시장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얘네
순전히 5월에 MSCI 들어와서 8월에 편출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 나가야 된단 말이야, 돈이.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NKM이 편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좀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주가를 좀 올려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도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구간에서 편출당하면 너무 큰 손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려서 이 편출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MSCI 한국 시간으로는 오는 13일 새벽 8시 분기 리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13일 내일이거든요. 그러면 엔캠이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13일에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실적이 16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MSCI 편출에다가 실적 악재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근데 사실상 지금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우리가 장기 이평선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런 장기 이평선은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300일선 위에 있을 때는 여기가 N극이라고 했을 때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 튕겨내주는 자리입니다. 원래 장기평선이. 근데 만약에 장기평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했을 때 다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N극, S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려오면 위로 튕겨주고, 그쵸? 다시 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위로 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에 대한 타점 잡아서 평단 낮춰야겠죠. 물론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만약에 MSCI 편출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 나갈 거고, 패시브 자금 나갈 때 다시 뭐가 들어온다? 실적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쇼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어요. 이 쇼크는 제가 봤을 때 앞쪽 구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 하락에.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주가가 강하게 22만원부터 빠르게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실적에 대한 이유, 그다음 MSCI 편출에 대한 이유가 미리 나온 게 아닐까. 근데 MSCI 편출은 좀 타격이 크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결과적으로 이 앞쪽에서 손해를 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맨징하기 위해서 MSCI 물량은 그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내려오면서 매집한 물량을 끌어올려서 매도할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MSCI 들어왔던 물량은 손실을 보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이상 손실이 발생하겠죠. MSCI 믿고 들어온 애들은.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손실 본 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집해서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매집하고 한번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하는 급등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구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거. 제가 주식을 5년 넘게 했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는 무조건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오면 일단 비중 축소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반드시 텔레그램방이나 엔캠에 대한 대응 필요하신 분들 엔캠 대응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캠 입장 하셔서 현재 구간 대응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기법이랑 그 다음에 검색기, 그 다음에 IRA에 버금가는 이러한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공유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상한가 두방 이후에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뺐죠. 상한가로 물량을 매집해서 뭐 했어요?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고의적 하락을 유도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또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었어요.
하한가를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박스를 친 이후에 매집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일부러 검색기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검색기에서 뜨는 거는 장기 이평선 위에서 뜬단 말이에요. 종목이. 그러니까 일부러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얘 봐봐요.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 누르고 어떻게 돼요? 악재를 노출시켜서 급락을 상한가 만들었죠.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잖아. 지금 아까 이 차트 여기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이 봐봐요. 거래량 터진 이 부분이잖아. 지금 보이죠?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한 번 더 거래량 터진 다음 어떻게 됐다? 검색기 안 나오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12배 보냈다라는 거예요. 12배. 이렇게 주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작전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갔고, 제가 대봉LS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엄청나게 폭등이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 자, 선착순 자, 3명께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한번 받아가셔서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계속해서 유상증자가 대주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꽤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이노 히든 4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